안녕하세요. 선정공사입니다. 오늘도 런치클럽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해 마지막 런치클럽이 진행이 됐네요.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런치클럽은 더 좋은, 더 풍성한 강연으로 개최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재밌고 다 특별한 모드로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직원분들 허리랑 손목, 뒷목 다 여기저기 아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픈데요. 동상 최성진 강연자분께서 통증을 다스려 주신다고 합니다. 생활 통증 다스리는 혈자리 이야기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동상 최성진 강연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송도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어갖고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조금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옆에가 이제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사셔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경락과 혈자리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전 사실 집에서 침을 쓰는 홈침을 하고 있는 침쟁이입니다. 침쟁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나눠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경락, 자기 안에 있는 혈자리는 자기 거니까 그거를 한 번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침을 쓰지만 홈침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압으로 그 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혈자리가 이런 거구나. 혈자리의 맛 이런 것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생활통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통증인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또 궁금한 게 모든 질병을 다 병원에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참고로 저는 조치원에서 왔어요. 촌놈이에요, 촌놈. 그러니까 제가 사투리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제가 제 몸에 있는 경락하고 혈자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예. 이게 생활통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 드시잖아요. 또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얹히거나 했을 때 오늘 이제 특히 체했을 때 쓰는 혈자리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건데 이 생활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이 생자가 날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참고로 동양 철학한 사람이 지금도 뭐 주역책이 최고 재밌으니까 살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생활이라고 하는 뜻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통증. 그러면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생활통증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죽으면 없어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통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통증이다. 시그널이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집 살 때 누가 하고 상의합니까? 혼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도,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기술로 저는 홈침을 하고 있는 거고 경락과 혈자리를 활용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경락이 뭔가 혈자리를 좀 아셔가지고 오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것들 병이라고 하는 것이 노출됐을 때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걸 좀 한번 아셨으면 그게 제가 강의하는 목표입니다. 목표. 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셀프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락과 혈자리 힘이 과연 어느 정도로 큰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락과 혈자리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모든 질병을 경락과 혈자리에 있는
침과 뜸 혹은 다른 것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 모든 질병을 경락과 혈자리, 침술로 혹은 뜸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한테는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특히 외국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 몸이 아플 때 모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의탁만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는 거는 홈침이죠, 홈침. 저는 이제 집에서 침을 쓰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근데 굵은 침을 쓰면 아플까 안 아플까? 예? 그렇죠. 그 가능한 놈 쓰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놈. 안 아픈 거 같고. 그리고 아플 때마다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업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구력이 생겨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시발점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타트 라인에 한번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한 15년 했어요, 15년. 그리고 동양 철학까지 하면 뭐 좀 오래됐죠.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홈침의 대중화예요. 디지털로. 온오프라인. 제가 이제 줌이라고 하는 거를 작년에 강의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줌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외국에서 연락 오는데, 저도 이제 50 중반이거든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침을 거의 매일 맞아요, 매일. 몸이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받든 뭘 하든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혈자리 보물 창고는 등에 있어요, 등에. 등에. 옛날 어르신들이 몸 아프고 힘들면 등을 지었잖아요. 온돌에서. 그게 답이에요, 답. 그거를 옛사람들은 경락과 혈자리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편하게 쉽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홈침 동호회를 인터넷, 줌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에서 홈침 이야기 검색하면 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구독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이웃을 추가하고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자, 저는 이제 음양을, 모든 걸 음양으로 판단합니다. 주역을 하기 때문에. 주역은 뭐 사주 이런 게 별 관심이 없어요. 주역이란 말 그 자체는 두루주자에 바뀌려.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바뀌어. 자,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바뀌었잖아요. 그게 두루주자의 바뀌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만사를 전부 음양으로 보는 게 주역인데, 생하면 반드시 뭘 한다. 생사. 이것도 음양이거든요. 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루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그것도 음양으로 보면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음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낮 시간이 일주일 전에 낮 시간과 일주일 후의 낮 시간이 항상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생살이 같은 경우 가장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잘 나가는 게 끝도 없이 잘 나간대. 그게 아니거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하지,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낮의 길이는 줄게 돼 있어요. 반대로 밤의 길이는 길어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게 이치예요, 이치.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는 게 되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은 별게 아니에요. 오늘 강의를 본다고 그러면 강의하는 내가 양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음이 되겠지.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음양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과 저쪽으로 바라보는 관이에요, 관. 근데 그게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매일 바뀐다라고 하는 거. 몸도 그렇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바뀌는 이유, 몸이 아픈 이유는 제가 봤을 때 70%는 마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분노예요, 분노.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식사해보세요. 식사. 그게 뭐 원치지 잘 소화돼요? 맞잖아요. 그 중에 분노.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뭐냐면 지일이 지 맘대로 안 될 때 승질 나는 거거든. 그럴 때 몸은 반드시 반응이 보여요. 그게 통증. 그러니까 배 아프면 복통, 머리가 아프면 두통, 어깨가 아프면 어깨 통증, 견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행하기 이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된다.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있는 혈자리,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있는 혈자리. 단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를 뿐인 거예요. 나는 그걸 좀 많이 할 뿐인 거고. 팔자가 세가지고 애가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중풍인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거를 했던 것 뿐이에요. 왜? 내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파봐요. 일이 잘 되나?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특히 생사를, 그 언저리라고 할까? 그 근처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캔서를 만성병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캔서를 입장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이 세상은 음양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표리라고 하지. 겉에 보여지는 모든 게 전부가 아니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한 것 뿐이고,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이 섰고, 이제는 저도 좀 이따가 이제 뭐 여기서 안 살고 저 위로 가지 않을까요? 얘기했잖아요. 50 중반이라고. 지금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알리자. 선택은 내 몫이 아니, 그들의 몫이지. 대신 쉽게 좀 가르치자. 쉽게 알리자. 그게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잘 못하지만 옛날 거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 스타트업 여기는 굉장히 많이 변화란 말이 주역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물극위지 변이요 물생위지 화라. 다 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죽변, 변죽통이요 통죽후다. 이게 전부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판을 벌여보자. 디지털로. 그게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요. 저 얘기를 들으려고 귀한 시간을 내줬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강의 끝날 때 평가 좀 잘해 주십사.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좀 빨리 갈게요. 실습을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10년 노력했어요. 책도 한 3권 썼어요. 그래서 소쿠리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건 뜸책이 아니고 홈침 입문서예요. 제목을 그냥 그때 뜸책으로 졌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고 작년에 경찰청 연강을 하면서 줌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줌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면 되겠네. 이제 그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홈침 이야기라고 하는 침술 동호회, 홈침 동호회를 지금 이제 막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학에서는 경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불자신 분들은 불경이고 동양에서는 황제내경이에요. 황제내경. 근데 이게 전부 음양론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되게 쉬운데 전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음양의 이치로다가 다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반인이니까 제가 공부했던 그 눈으로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겠다. 밑에 보시면 어렵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참 쉬운 것이 경락과 혈자리다. 요는 그거예요. 혈자리는 자극처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장 작은 홈침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누르면 지압 아니겠어요? 지압. 오늘은 그 지압으로 여러분들이 챘을 때,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거의 얹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술에 있는 혈자리를 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다. 혈자리 경락은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그걸 좀 이따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자, 따라해 보세요. 경락은
지하철 노선이다. 혈자리는 지하철 역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혈자리 좀 틀리면 굉장히 큰일 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년 썼거든요. 안 큰일 나요. 안 큰일 나. 그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집 밖에서 침수를 쓰시는 분들이고, 나는 홈침, 집 안에서 쓰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잖아요. 혈자리 좀 틀려도 까딱없다. 그리고 가는 나란 정말 머리털처럼, 애기 머리털처럼 가는 침을 쓰면서 이게 이제 경험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철저히 경험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너무 이런 얘기 너무 앞서가지 말고 선술 후학이다. 야, 이씨, 뭐 하다 보면 되는겨. 그 다음엔 피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피나면 닦으면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건 지키자. 하지만 집 안에서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아플 때 나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혈자리는 좀 틀려도 상관없고, 혈자리는 자극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뇌리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경락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아큐펑처라고 그래서 침수를 되게 많이 써요. 요즘에는 4세기 시대가 아닙니다. 검세기 시대입니다. 구글에서 아큐펑처 혹은 그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침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외국은 우리나라하고 의료 시스템이 달라요. 다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단가가 세. 그 친구들이 아큐펑처를 되게 많이 써요.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 그 다음에 그 어디야, 텍사스에 있는 거기에 막상막하인 그 대학병원.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구글에다가 요즘에 구글 번역 되잖아요. 번역을 한번 눌러보세요. 다 한글로 하면서 걔네들의 관을 얘기해 주는데,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동양학인데 과학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외국 애들이 만든 이미지예요. 앱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정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경락에 혈자리의 힘이 모이는 거는 저는 등이에요, 등. 왜? 해보니까 그 결과치는 조금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옛 어르신들이 힘들 때 등허리를 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우유 먹고 얹히면 이마를 칩니까? 등어를 칩니까? 등의 중촉. 그러니까 이게 몸을 이제, 동양학은 상과 상수학이에요. 내 몸이 아프다. 증상. 그랬을 때 1, 2, 3, 4, 5, 6, 7, 8 하는 그 수가 맞는데, 그 숫자를 네이버 한자산을 찾아보시면 근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학은 전부 수 갖고 놀아요. 음양은 2고, 오행은 5고, 5장 6부 할 때 5와 6이 나오고, 이게 전부 상수학이에요. 천부경에 있지. 근데 애들이 우유 먹고 얹혔을 때 전부 등 중간을 쳤을걸요? 그게 비장하고 위장을 다스리는 혈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사람들이 와우 뭐 트림 나네 그러잖아요. 근데 경락 혈자리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체했을 때 저는 등도 쓰지만 손도 쓰고 배도 쓰고 다리도 쓰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혈자리는 손에 있는 혈자리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경락이 뭔지도 한번 영상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현실성이 실용적인 아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서양이 달라요. 사고관이. 동양학은 되게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내 이야기를 주장하면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 아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네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어필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를 봐더라도 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 음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등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손 그리고 어깨까지 한번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락과 혈자리 힘이 이런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팔자가 세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아이의 캔서하고 아버지의 중풍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이거를 기술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홈침 동양철학을 한 입장에서 침수를 배우게 된 거는 아이의 캔서. 여러분들 여기 인천 인하대병원 좋죠. 전 이제 세종 조천 촌에 살아요. 근데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 아이니까.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하면서 병행했어요. 병행했다고. 침뜸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구토를 하지 않았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 사실 인생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아버지의 이제 이 중풍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되게 신경 쓰는 게 중풍. 고혈압 당뇨 거의 중풍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치매. 그거를 거의 저는 이제 등에 있는 혈자리를 풀어내는데 아버지는 노출이 됐었어요. 그때 입 돌아가고 그래갖고 다행히 아버지는 음양으로 보면은 중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출혈 터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경색은 음병이라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증상은 비슷하지만 근데 아버지는 다행히 경색이라서 그래서 대학병원 4일 입원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제가 돌렸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분인데 탁수염을 기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내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동양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면서 침수를 많이 물어봐갖고 그때 그분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가 경색. 자, 어른들은 못 걸으면 큰일 나요. 진짜로. 등만 썼어요. 등. 저는 사실 척추를 되게 잘 쓰는데 등에 있는 혈자리하고 같이 썼어요. 예, 한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걸으시더라고요. 이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경락과 혈자리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걷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시장 보시고 근데 아버님 82이세요. 매일 아침마다 지금도 이제 좀 침을 씁니다. 등을 써요. 저는 등을. 아버지가 배가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모로 엎어지면 배가 나와갖고 힘드셔갖고 그리고 바로 재워버려요. 아침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자는 게 최고 좋아요. 몸은 기가 돌아요. 기혈이. 근데 그걸 신비스럽게 얘기하는 게 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학의 동양의학의 동양관과 서양의학의 또 서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전부 과학으로. 여기 스타트업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과학으로 하셔야겠죠. 하고 모빌리티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옛날 거예요. 옛날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경험이술이기 때문에 단지 그거를 음과 양, 지역적인 용어로 한문을 써서 그게 어려운 것 뿐이지. 접근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한번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선술 후학으로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08년도 12월 22일 날 캔서 진단을 받아갖고 서울 연건동 갔어요. 9개월 입원했었어요. 9개월. 병행했습니다. 근데 내년이 이제 아이 마지막으로 병원 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보통 5년이면 다 하는데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007년도 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척추하고 등을 쓰는데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일반인인데. 근데 이제 측만증이 왔다고 하면서 네이버하고 구글 검색해 보세요. 척추 측만증 청소년.
원인 불명이 원인 불명. 치료 애매. 제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몸이 병에 있는 몸, 병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병신. 질병병자의 몸신자. 욕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거 수술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척추는. 척추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서. 저는 그걸 잘 핸들링 하는 뿐인 거고. 격일로 했어요, 격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직도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몸을 한번 망가지면 리커버리가 안 돼요. 그냥 그러는 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덜 아프면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이미지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아직 21살인데. 참고로 얘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서당만 보냈어요, 서당. 대신에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침수를 가르쳤어요. 10년 넘게 하니까 뭐 기술은 텄죠. 대신에 얘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 바람이 내 일을 조금 이어가려면 한문을 알아야 돼, 한문. 전 그래서 서당 보냈어요, 서당. 지금은 고졸로 그냥 지 밥벌이 해요. 대신 제가 하는 이 얘기들, 이런 것들, 또 경락과 혈자리, 침술이 좋다, 홈침이 좋다라는 걸 얘는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맞고, 저는 뭐 주 5일 맞으니까. 해보세요, 아무리 뭐. 그러니까, 아, 홈침은 기술이다. 술자가 제주술이에요. 침술의 술자가 제주술. 행하는 행자에 조출자. 손가락 여기에 밥뜨기 붙은 거를 띄는 거. 행하는 거. 동한다는 거. 학이 아니에요. 학이 아니에요. 이치는 나중에 하려 된다. 뚜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애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도 되게 잘해요. 우리 엄마 81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부모님 홈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과 혈자리 힘은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건데, 일반인들한테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십수년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살살 경락이 뭐고 혈자리가 뭘고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런 거 인터넷 가면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서 한번 슬슬 생활통증,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플 때 그때부터 한번 슬슬 지금 이 누르는 지압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맛을 좀 보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신비한 게 아니고 아주 당연시 좀 하자. 당연시 하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 좀 해보세요. 혈자리의 보물창고는, 아이고 이거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안 해줘서 그런가요? 혈자리의 보물창고는, 혈자리의 보물창고는 등에 있다. 그리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냥 찜질방 가갖고 등을 한번 뒤져보세요. 대신 매일 술 먹지 말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랫배가 거의 찰거려?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회복돼요. 중초, 하초.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침을 쓸 뿐이지만, 홈침을 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안마의자도 좋지만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등을 따뜻하게, 모든 몸이 아픈 거는 뭉친 거예요. 경결. 그걸 풀어내는 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생활통증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뭐 원인이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 우리말로는 우울화.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우울화. 사업이 망하면 거의 두 가지밖에 안 와요. 중풍 아니면 캔서. 그게 바로 자기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상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양학은 그 얘기를 해요. 미병치. 아직 병이 되기 전에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 질병이 나타난 후에, 노출된 후에 이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몸뚱아리 다스리고 그런 것도 녹록치가 않아요.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주역은 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점이에요, 점. 그래서 아직 병이 되기 전에 미병치. 저는 고친다는 말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스린다는 말은 와닿아요. 경락과 혈자리로. 그래서 미병치를 저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에요, 등.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승질 난다 그러면 어디를 간다? 찜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 복, 배라고 하죠. 음이고 양인데 앞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한다? 그렇죠. 그게 답이요, 다.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러면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며칠마다 그 찜질방을 가야 될까? 시간이 날 때마다. 즉 묵히면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매일 갈 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요즘에 세라담 이렇게 다 그래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의료 상사 그 높으신 분을 1대1로 강의했었어요. 광화문에서. 이거 그런 의료계 나오기 전에. 그분은 저한테 얘기해서 나는 경락과 혈자리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머스클. 또 그때 인천으로 와갖고 어떤 개인 분한테 이 근육학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동서양의 어떤 거를 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압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피부를 관통시켜주는 것. 그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 경험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보완적인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타격이 훨씬 좋다. 하다 보면 는다. 이게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도 한번 외국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경락이 뭔가를 이미지, 동영상으로, 예. 오늘 손에 있는 혈자리, 대장 경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예, 이 얹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위장 경락, 혹은 대장 경락에 있는 혈자리를, 예, 홈침을 하면 많이 풀려요. 근데 그 이미지를 외국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손가락이 대장 경락인데 오늘 이제 팔에 있는 혈자리들이 저 안에 다 있어요. 3개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팔에 있는 혈자리를 눌렀을 때 저게 이제 경락이 지하철 5선이잖아요. 어깨를 지나가. 그럼 어깨 통증도 일부분은 사라져요. 그리고 두통도 사라져요. 출발하는 데가 손에서 시작을 하지만 도착하는 곳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손에 있는 혈자리를 몇 개 쓰면 두통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치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있는 혈자리를 써라.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있는 혈자리를 써라.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있는 혈자리를 써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바로 국소조치성이에요. 국소조치성. 북부마취처럼. 근데 이치로 음양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손, 다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통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프면 아픈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잡아 떠라. 1개, 2개보다는 3개, 4개가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손에 있는 혈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침술은 요령이고 제주예요. 제주.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그 요령만 알면 되잖아요. 자, 팔을 뭐 안 걷어줘도 돼요.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예,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혈자리는 어디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딱 3가지예요. 3가지. 자, 따라해보세요. 첫째, 혈자리는 뼈 밑에 있다. 둘째, 혈자리는 근육과 근육이 갈라진 틈에 있다. 혈자리는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 있다. 의사에서는 전부 그거를 함처라고 표현을 했어요. 함처.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길 가다가 뭐가 함몰됐다 그러잖아요. 도로가 함몰됐다. 그게 빠질함자예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쏙 들어가는 거, 그게 전부 혈자리인 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은 이름을 붙인 거야. 뭐 오장육부 이름을. 자, 여기 보면 키포인트는 팔을 살짝 이렇게 45도 했을 때 뼈가 하나 잡힐거려? 뼈가 하나 잡힐 거. 그 밑에예요. 그 밑에. 거기를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제가 저기 가운데 분한테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뼈가 살짝 보이시는데 여기가 45도. 네, 이렇게 되는 여기 뼈가 있어요. 여기. 근데 45도 하면 찾기가 쉬워요. 뼈 밑에. 이게 바로 국지혈의 혈자리예요. 그러면 국지혈의 쓰임새가 팔꿈치 있잖아요. 당연히 팔꿈치.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 엘보 오시죠?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통증에 저기는 체한 거란 말이에요. 복통. 그죠? 그러면 오른쪽을 눌렀으면 왼쪽은 눌러야 될까요? 안 눌러야 될까요? 네, 상관없어요. 음양이니까 좌우가.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이 아플 때는 오른쪽을 놓고 위가 아플 때는 뭐 이렇게 상병은 하지 뭐 좌병은 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양쪽 다 누르면 더 좋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론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 자, 쉬워요, 쉬워.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바로 이렇게 한 45도. 이거 쫙 피면 찾기 어려워요. 살짝 하면 뼈 밑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뼈만 찾으면 돼요. 뼈.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눌러보세요. 세게. 그러면 시원한 맛도 있을 거예요. 시원한 맛도. 그게 바로 혈전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 쓴다?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디야. 채 쓸 때. 오늘 알려드린 혈자리는 채 쓸 때. 무조건 채 쓸 때. 챈 것도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질병 아니에요. 오래돼봐. 맞잖아요. 그러니까 채 쓸 때 무조건 곡지. 근데 이거 곡지란 혈자리를 꼭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몰라도 돼요. 그거 왜 외우려고 그래? 단지 팔에서 여기 팔꿈치 밑에 뼈 밑에가 누르면 채 쓸 때 그 채기를 다스린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근데 혈자리는 하나만 쓰는 것보다 2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개 쓰는 게 좋을까요?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아까 영상 봤잖아요. 대장경락. 자, 제가 여기서 터미널 이따 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인천대학교에서 지하철 타나 저기 지식단지에서 타나 지하철 노선은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어차피 터미널 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같은 경락에 있는 혈자리는 많이 눌러주면 눌수록 좋은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1번이라고 그래. 1번. 숫자로 1번. 근데 이제 2번 혈까지 같이 누르면 훨씬 더 좋겠죠. 자, 2번 찾는 혈자리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와요. 용어. 한치, 두치, 세치, 혹은 1촌, 2촌, 3촌. 근데 이제 저는 제야에서 홈침을 배우다 보니까 한치, 두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한치, 두치가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에 가시면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야, 일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번 해라. 이런 말 하시죠. 그 치가 바로 침실에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요. 저놈의 새치 혓바닥을 좀 어떻게 해라. 그 새치가 침실에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한 치가 1촌이 얼마만큼인겨? 손가락 2개라고요? 이거 관심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한 치는 이거예요. 엄지손가락 좌에서 우. 우아래가 아니고, 좌에서 우. 그리고 보통 이제 한치 반, 이게 이거고. 그리고 세치가 이거예요, 이거. 횡으로.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혈자리 조금 틀려도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까딱없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랬어요. 혈자리는 뼈 밑에 있다. 근육과 근육이 갈라진 곳에 있다.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 있다. 그렇죠? 여기는 근육 사이에 있어요. 사실은 이 수삼리라고 하는 혈자리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혈이고 곡지와 함께. 그리고 저는 침을 쓸 때 수삼리를 더 많이 써요. 곡지보다. 왜 그럴까요? 효과가 좋아, 더. 근데 저는 같이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걸 알려드릴게요. 저기 보면 왼편에 보면은 빨간 게 곡지고 1번 혈이고 이건 2번 혈이에요. 우리가 이제 숫자로 합시다. 이름 너무 어려워. 곡지 수삼리 어려워. 자, 1번 혈 바로 밑에 두치인데 그냥 손가락 2개에서 조금만 더 쓰시면 돼요. 손가락 2개에서 조금만 더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있느냐, 이게 어디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곡지에서 이렇게 힘 한번 살짝 주면 근육과 근육이 힘 한번 살짝 주면 근육과 근육이 벌떡, 예. 한번 힘 한번 줘보세요. 힘 한번 풀러보세요. 그럼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낄 거려? 근육과 근육이 갈라진 곳. 그래서 곡지 아까 뼈 밑에 있는 1번 혈에서 요 정도에서 조금만 더 쓰시면 엄청 아파요. 곡지보다 더 아파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반복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금이 있어요. 금 주름살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바로 밑에 잠깐 펴보시는데 이러면 바로 이 잡히는 2번을 잡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제 주름을 많이 주름 밑에다 밑에 잡에 살짝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마음을 손을 보면 여기서 두시니까 하나 이게 수상돼요. 그리고 약간 안에 약간 위를 눌렀을 때 더 아프면 크게 받아요. 더 많이 아프면 아셨죠? 한번 혼내주세요. 이게 1번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근육이 들리면 아유 좀 네. 그죠? 이 2번은 우리가 옛사람들 특히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이 엄마가 책 꺼내 그러면 막 땄잖아요. 손가락. 그걸 정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사혈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피 보는 거 더럽잖아요. 예? 그게 싫은 거라. 싫어요. 대신에 이런 혈자리를 가느다란 홈침으로 자극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후에. 근데 옛사람들은 여기를 땄단 말이에요. 바늘로. 예? 효과가 있겠죠. 있었으니까 계속 내려왔던 거고.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여기를 눌렀어요. 이렇게. 이게 사관혈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랬을 때 손에 있는 4개의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관문이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관자가 관문이라는 게. 우리 몸을 아까 보니까 여기 119 선생님들 훈련하시더라고. 우리 몸에 구급혈로 옛사람들은 사관혈을 썼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체스트 쓰는 혈자리인데 이건 되게 쉬워요. 엄지검지 사이를 눌러보시면 거기 쏙 들어간 거. 네. 근데 혈자리 좀 틀려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눌러보셔요. 근데 여기보다는 저는 발등을 많이 얘기해 드려요. 발등. 똑같은 이치예요. 발등을 보면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그 태충혈이라는 혈자리인데 하나, 둘, 셋, 넷, 사관을 튼다. 그 얘기가 손벌에 있는 혈자리 4개를 좌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급 시에 어느 정도 회생이 된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손에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발에 있는 혈자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로 하시는데 언제 쓰느냐?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발등에 있는 태충형 양쪽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어느 정도는 사라져요. 그래서 사관혈은 이 손에 있는 2개하고 발등에 있는 2개, 4개를 쓰는 건데 사실은 침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3번혈이라고 보면 1번, 2번, 3번을 이따가 혹은 뭐 내일 혹은 나중에 내가 체했을 때 한번 눌러보시면 웬만한 복통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직접 여러분에게 침을 놔줄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만 홈침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혈자리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 눌러보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찾는 거는 전부 기술이고 요령이다라고 하는 거. 반복을 하면 경락은 지하철 노선이고 큰 상위 개념이고 혈자리는 그 밑에 들어간 작은 하위 개념이래요. 하위 개념. 여러분 이 핸드폰에 있는 기능 다 쓰실 줄 아세요? 몸에는 혈자리가 361개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몇십 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즉 360개 혈자리를 다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상 나한테 필요한 궁합에 맞는 혈자리만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 거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몸이 덜 아프면
스트레스를 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셋거나 그랬을 때는 1번, 2번, 3번 혈자리를 한번 쭉,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병행해 보세요. 그냥 살살 눌러보시는 거예요. 언제? 언제? 내 몸이 이상할 때. 내 몸이 이상할 때. 정상이라고 하는 게 음용으로, 양으로 본다고 하면 몸이 이상한 거. 이상은 정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갑자기 되면 급병인 거고, 아주 오래되면 만성병이라고 하는 거죠. 만성질환. 그리고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된 건데 그게 어느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미병치의 그 시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고혈압 이런 거잖아요. 어깨에 뭉쳤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어깨에는 견갑골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혈자리, 견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견중류, 견회유, 뭐 되게 많은데, 견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부 어깨 아플 때 쓰는 혈자리예요. 근데 이 찰료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혈자리 몰라도 돼요. 이름을 굳이 혈자리 이름 그거 알 필요 없고, 네 번째 혈이다. 오늘 여기 강의에서 들은 네 번째 혈이다. 1, 2, 3, 4. 되게 쉬워요. 손을 반대쪽 견갑 쪽에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근데 일부러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살짝 자연스럽게. 동양학은 자연하게,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그럼 살짝 이렇게 올렸을 때 중지 끝, 중지 첨이라, 교회 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글 소리에 큰 대자. 이 중지 끝이 닿는 곳이 천료혈인데, 여기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살짝 놓은 다음에 내가 오른손을 쓰면 왼쪽에 있는 견갑골을 슬쩍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뭔가 뼈 하나 걸리는 곳을 이걸로 살짝 더듬어 찾는 게 요령이에요. 찾는 게. 그러면 그곳을 한번 세게 눌러보세요. 견갑골 앞을 한번 눌러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할걸요? 그죠? 자, 반대쪽도 자연스럽게 올리세요. 자연스럽게. 중지쪽, 중첨, 중지첨 살짝 대놓고 요령이에요. 요령. 살짝 이걸 오른쪽, 왼손을 쓰니까 오른쪽 어깨를 움직이면 저 끝 이거를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요령이에요. 이곳 뼈 앞에, 뼈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자리는 뼈 밑에 쏙 들어가는 곳이다. 뼈를 찾기 위해서 아까 제가 살짝 하는 거죠. 거기를 한번 세게 눌러보세요. 엄청 시원할 거예요. 옛사람들은 저곳에 홈침을 하면, 자침을 하면, 침을 넣는다, 찌를 짜짜니까 하면 고혈압을 다스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 아픈 혈자리를 거의 패턴화 시켜버렸어요. 패턴화. 이렇게 이런 것들 몇 개를 이렇게 쓰면 좋더라. 대신에 그 시기를 아플 때 바로바로 그게 바로 미병치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옛사람들은 그거를 의사에 바로 했죠. 미병치다. 그리고 전쟁 났을 때 무기를 만들지 말고 전쟁이 나기 전에 무기를 만들어라. 유비무환처럼. 그건 의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황제내경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이 50,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몸이 이상해지는 게, 조금씩 아파지는 게 당연지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후에 술을 찾는데, 아프면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많잖아요. 많이 드시면서 우리 옛사람들이 썼던, 조상님이 썼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좀 병용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기술은, 이 배운 거는 자기가 배우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 그래서 내 가족, 내가 아플 때 효도가 별건가요? 이런 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12시 반이잖아요. 마무리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해서 답을 드리고, 모르면 몰라요라고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것저것. 예. 자기가 사지 안 한다. 그러면 몸이 상하고
손목이 아픈 거죠. 예?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길이 대장경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장에 이상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혈자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진단하는 처. 그러니까 혈자리는 진단처이자 치료처예요. 진단처이자 치료처. 이거는 침 쓰시는 할아버지들이, 제가 임상서를 한 5권 갖고 있거든요. 침 쓰시는 할아버지들이 쓴 책. 그런 책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 썼어요. 진단처가 곧 치료처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프면 보통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많이 아플 때 여기 쓰기도 하거든요.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는 보통 3개의 양경락이 흘러가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나 동호회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거를 좀 크게 볼 줄 알고 작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즉 손목이 아플 때는 합곡이라든지 이런 양계나 양곡, 양지 이런 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같이 묶어 쓰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이 아플 때, 손목 같은 경우 아플 때 한번 혈자리를 알면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더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메인으로 쓰고 보조, 주와 객, 벌써 음양 얘기를 한 거예요. 주와 객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아프면 뭐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이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국소적으로는 손에 있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게 답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대장경락 속에 소송된 혈자리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문제가 여기서 상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얘기하셨죠. 예. 혹시 정력을 강하게 하는 혈자리 있습니까? 배꼽 아래요. 생식기 근처. 생식기 근처. 생식기 근처에 관원이라든지 이런 혈자리는 되게 좋아요. 특히 전립선. 혼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동호회에서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정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쌀미자에 풀을 청자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종족보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미시적인 접근법이고,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본다면 에너지원이에요. 쌀미자에 풀을 청자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뿌리, 건강의 어떤 뿌리, 그거를 하초로 보고 있어요. 하초. 그래서 등을 되게 중요시하고 배꼽 밑에 여기를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생식기 근처에 있는 혈자리 쓰기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거기를 직접 혼자 하십시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따뜻하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죠. 따뜻하게. 동양은 뭉치면 푼다, 이게 답이에요. 뭉치면 푼다. 예. 자, 예.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체질과 체형에 따라서 균열의 작용이 다르다든지 좀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그런 걸 요즘에 이제 팔상체질이라든지 사상체질. 무슨 얘기냐면, 동양학은 상과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음양을 다시, 이게 이제 천부경을 좀 알면 쉬운데 0, 1, 2, 3, 4, 5, 6, 7, 8, 9가 전부 음양의 법칙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사상, 그러니까 음양을 다시 크고 작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그 2개를 4개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걸 다시 또 나누면 팔상, 요즘엔 팔상까지 얘기하는데, 제 침책에서 어르신들이 거에서 본 적이 없어요. 대신 이제 침은 내 몸에 있는 거, 침뜸은 내 몸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고, 약은 의타하는 거예요. 벌써 음양이에요. 이게 벌써 내 거를 쓰는 것과 약이라고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사상의학을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이재명 할아버지 1900년도에 계셨 우리나라 분이 이제 사상의학을 해갖고 파트를 나눈 거예요. 이런 패턴은 태양, 이런 거는 태음, 소음, 소양,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거 갖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침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음양이거든요. 너무 어려워. 그냥 혈자리는 자극처다. 왜냐하면 애기 머리털처럼 가는 침을 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침사분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15년을 했고. 그러니까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끄집어내서 쉽게 보자. 주역은 이간하게, 뭐든지 쉽고 간단하게.
이건 사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거꾸로 끄집어내는 거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관학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상체질로 봐갖고 뭐 팔상체질로 해갖고 침을 하신다는 분도 있다고 하면 저는 더 크게 뒤에서 봤을 때 혈자리는 아픈 것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혈자리는 좀 틀려 상관없고 제가 쓰는 홈침은 눈 빼놓고는 괜찮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자, 그리고 진작에 질문을 많이 할 걸 굉장히 죄송합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것 같은데 눈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일단은 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쉬우니까. 여기 보면 눈썹 밑에 있거든요. 눈썹 끝에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사죽공. 그리고 여기 눈초리 있잖아요.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혈자리는 뼈 밑에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허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눈썹 끝에 보면 여기 잡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동자료. 여기 달라요. 동네가. 여기 뒤에 보면 또 뼈 밑에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기혈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한 2cm나 내려가면 여기 또 쏙 들어간 데 있어요. 이게 눈 근처에 있는 국소주치성이고 또 하나가 여기 뒤에 보면 풍지라는 혈자리 있어요. 풍지. 인터넷 쳐보세요. 구글. 다 나와요. 뚱담 아니에요. 단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이지 세세한 디테일한 차는 저도 올리는데요. 뭐 저도 비즈니스 하려고 동호회 하려고. 그래서 풍지는 이 뒤쪽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같이 쓰세요. 그리고 더 쉬운 거는 일을 조금 줄여야지. 일을 아예 할 수는 맞는 얘기잖아요. 일을 아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아예 그만두면 안 되니까 일을 좀 줄이면서 이제 요령껏 이런 걸 하는 건데 더 근본적인 거는 등을 푸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등. 그리고 희 쪽은 눈 쪽은 거의 어깨 상처 쪽에 있는 혈자리를 많이 쓰면 좋아요. 제가 좀 우매한 답을 했지만 맞잖아요. 아니 죽으라고 뛰고 안 쉬고 죽으라고 뛰고 내가 왜 아파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계속 동하면 정해라.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 이 벌써 음양 동과 정은. 제가 질문을 더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사는 강의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셔가지고 3분이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락과 혈자리는 나도 쓸 수 있다. 혈자리 내 거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내 살궁리는 누가 하자? 감사합니다.